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9월 첫째 주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리플 9월 1일 XRP 10억 개 풀린다. 가격 하락 우려. 네, 리플에서 리플폼랩스죠. 리플폼랩스에서 9월 1일 날 XRP를 10억 개를 풀린다고 합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약 1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XRP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0.57달러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리플은 73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초 대비 약 9.4% 정도 하락했는데 리플은 주기적으로 락업을 했던 것들을 계속 언락을 합니다. 계속 물량을 풉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 또 소송 결과에 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 1,7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는 좀 가볍게 낼 줄 알았는데 유예 신청도 했대요. 그래서 좀 뭐 나눠서 내게 해달라 아니면은 좀 천천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유예 신청을 했대요. 코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약간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인이 충분히 올랐었을 때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갖겠는 거 아니겠냐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그러니까 리플은 언락을 하고 항상 8개월 동안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월, 7월 이렇게 두 차례 상승하긴 했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언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9월 1일이면은 겨우 일주일 지났잖아요. 9월 1일 날 전체 10억 개를 푸는 게 아니고 서서히 풀리거든요. 자, 이더리움 재단도 이더리움을 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언락을 해서 물량을 풀 때 어떤 형태로 풀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단이 해당 거래들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하는 내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가격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플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거래량 1위였었거든요. 리플 보유자 1위는 한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번에 KRW 왔었잖아요. KBW 왔었잖아요. KBW가 지금 이번 주 이틀 동안 진행했어요. 예전에는 KBW 해서 그 유명인사들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비타릭 부틸린이 발언을 하거나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발언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움직였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미래지향적 발언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고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대표자들이 이제 CEO들이 하는 발언들 때문에 이 시장 코인 시장들이 출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주로 이제 홀더들이 많습니다. 장기 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홀더들에게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상승할 것이다. 자, 누가 얘기를 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도세가 클수록 더 오른다. 2025년에는 200K 간다. 마이크 알프레드. 자, 그 현지 시간으로 지금 5일날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콧 멀커가 이 대화에서 알프레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비트코인의 상위 이제 2025년에 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거든요. 하위 목표가 내년에 2025년입니다. 2025년도에 한선 지지선 자체가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가 지지선이 될 것이고 상위 목표는 31만 5천 달러 이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더 높은 목표를 예측하고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입니다.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지지선이 더 높아지면서 10만 달러가 지지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면 여러분 1억 5천이거든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으로 봤었을 때 1년만 기다린다면 자기 자산이 높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마이크 알프레드가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갖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때까지 비트코인은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가졌죠. 그 사이클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클의 시작이 올해인 거죠. 반감기가 올해 초에 끝났거든요. 자, 알프레드는 금리가 50bp가 낮아진다면, 금리가 50bp 낮아진다면은 이런 것들이 소형주에 들어올 것이고, 바이오테크나 이제 인터넷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에도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세가 지지부진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좌절하고 매도세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은 더 상승세는 더 가파를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죠. 골이 깊으면 상승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골이 깊어진다는 것들은 매집하고 있는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의 힘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역시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강세론자지만 강세론자 중에 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리는 이번에 1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예측은 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플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가져온 리플 기사는 이제 리플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들인데, 리플에 대한 가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는 리플을 2017년쯤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 리플의 차트를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바코드 차트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한번 볼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코인마켓캡. 코인마켓캡에서, 자,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리플 들어가서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봤었을 때 거의 가격 움직임이 무브먼트가 거의 없어요. 코인마켓캡에 보면은 여기서 아마 이 차트일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차트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엄청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게 꼭 바코드 같다 해서 사람들은 리플을 바코드 차트라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을 이렇게 쭉 멋지게 했죠. 리플이 이때 당시에 200원에서 300원까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해 4,8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환희를 잊지 못해서 사람들이 리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이거 리플 짤 진짜 좋아하는데, 아저씨 리플 언제 가요? 아저씨 표정 봤죠? 그리고 제가 지금 와이프랑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경희님 2020년 리플은 얼마입니까? 경희님께서 박혜경 경희가 240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울잖아요. 시그널에서 이겁니다. 이거 박혜경 경위님 2027년 리플 얼마입니까? 240원. 손절하고 이제 안 속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플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차트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리플은 좀 대단한 인내심을 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리플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이 차트를 보면은 진짜 자 원 위크로 봅시다. 월로 봤을 때 차트가 거의 아까 평평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미세하게 움직여요. 이거는 코인 차트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잘 얘기하지 않지만 투자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짤도 이렇게 생긴 것처럼. 저도 리플을 엄청 사랑했어요. 리플은 재료가 너무 좋거든요.
뭐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국제 거래에 특화되어 있다. 은행들이 정말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리플은 쉽지 않은 코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리플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플 관련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리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0.56달러에서 지금 거래 중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0.51달러, 0.47달러, 0.40달러.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풀리면서 심각하게 0.3달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미키 블클립톤은 XRP 리플이죠. 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XRP 변동성이 가장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2017년 차트 보여드렸죠. 과거의 큰 움직임 이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현상. 올해는 진짜 메가 상승장에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범위 안에 가려져 있는 거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볼린저 밴드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또 차트에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될 건데, 큰 상승장 이전에는 정말 폭풍전야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리플에 대해서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리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미실현 손실, 변동성 확대 우려. 글래스노드 차트입니다. 이 글래스노드 차트 이제 숏텀 이제 홀더들이 MVRB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뭐 MVRB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MVRB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천천히 얘기할게요. MVRB에 대해서는 단기 보유자 밀실현 손실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의 고점이랑 저점을 확인할 때 MVRB를 나타냅니다. 자, 봅시다. 이제 MVRB는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3번 정도 거쳤었는데 MVRB를 통해서 저점 고점을 예측하는데 뛰어난 지표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MVRB를 보면서 어떤 걸 체크를 했냐, 현재의 가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이걸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특정 가격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것들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글래스노드에서도 MVRB 차트를 이렇게 딱 내놓는 거거든요. 자, MVRB 차트에서도 옆에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지수가 3.7 이상 이제 MVRB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주황색이 치솟잖아요. 그러면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MVRB가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MVRB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코인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 혹은 저평가된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계산한 방법이 있어요. 뭐 MVRB 비율은 뭐 실현 시가총액분의 시가총액 뭐 이런 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왔었을 때 이게 저점이냐 고점이냐 판단했었을 때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MVRB가 밑에 있죠. 자, 여기 밑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다라면 이게 저점일까요? MVRB로 나타내는 가격 자체가 이게 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MVRB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MVRB가 3.7 이상이면 고점이니까 여러분들이 팔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홀딩 하셔야 돼요. MVRB가 이렇게 저점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VRB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저점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동성 확대 우려,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9월 19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9월 20일일 거예요. 9월 20일이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도 일어날 건데 9월 20일이 금리 인하하고 10월에 또 대체적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상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되게 뭐 이 투자에 관련된 좋은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새벽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은 더 낮은 더 밝아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아주 힘들고 깜깜한 시기를 보낼 수도 있는데 만약 상승장이 딱 들어닥치면 여러분도 마음도 그렇고 다 좋아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글래스노드 했던 기사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날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8,000달러를 유지하지 못해서 57,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기준으로 56,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대비 약 20%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투자자들은 역시 수익을 내고 있겠지만 이 얘기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을 진입했거나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비트코인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상당한 미실현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잃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잠재적 큰 변동성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시장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고 와이프도 비트코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장모님도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수익 구간입니까? 아니면은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 장모님 만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확인해요.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익 구간인지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올해 진입했지만 우리 와이프는 이 시장에 진입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팔지 않고 사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에서 20% 하락했을지라도 수익 구간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조급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투자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상승을 맞이하지 못했다. 가격이 비슷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를 거냐고 저에게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전 얘기해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죠. 뭐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오를 것인데. 근데 하지만 내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내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를 하고 비탈릭 부텔린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내 업비트 잔고는 마이너스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획하고 그 코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이 블록체인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어요? 정말 쌌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 100만 원대였습니다. 한 150만 원 했고 170만 원, 한 200만 원 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비트코인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어느샌가 비트코인은 약 1억 원 가깝게 붙어 있어요. 물론 1억에서 한 20% 떨어진 가격이지만 근데 불과 100만 원대에 있던 비트코인과 지금 8천만 원대에 있는 비트코인의 지위는 완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갑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과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었다면 지금 투자해서 몇 년이 지난다면 여러분들의 지갑은 지금의 지위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충분히 시간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들을 다 보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뭔가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런 기사들 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 개발자들의 CEO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물론 잔고만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잔고만 바라보지 말고 귀를 열어서 유명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 국민연금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투자를 할 예정이야.
우리 그 주변에 돈 벌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 시장에 여러분도 그 반열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2, 3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통장의 지위는 지금의 지위가 아닐 거예요. 지금의 자릿수가 아닐 거예요. 비트코인이 불과 3, 4년 전에 100만 원, 3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8천만 원, 1억이 있잖아요. 근데 연말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15만 달러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약 2억 원,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5년에는 최저점을 제일 하단 지지 저항선을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과의 가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 투자하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좀 긍정적인 뉴스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 때 뉴스를 보면 또 힘든 뉴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악재만 시장에 쏟아낼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내려고 던지세요. 이 시장 망할 거예요.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 지갑이 두둑해지고 삶이 좀 더 편안해지며 그런 기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미래 장기적 가치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한 지 저도 한 8년, 이제 차수로 한 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기간 투자하면서 저는 조금 어떤 걸 느꼈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 똥손이에요. 그리고 사기도 당해서 내 자산의 50%를 날리게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진짜 잘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에 투자를 하고 시간에 투자를 했어요. 내가 가치가 있다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엄청 시간을 들여서 장기적 7년, 8년, 9년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수익 실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것들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고 왜 이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왜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일단 9월 첫째 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나머지 주말에는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